딱 10분만 집중하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호재를 파악할 수 있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이걸 살지 말지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입니다. 염창동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목동 바로 위에 있다고 설명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염창동의 장점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교통의 요지. 염창동은 9호선 염창역, 등촌역, 증미역 사이에 있어서 여의도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가깝고 강남권역까지 출퇴근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염창역은 급행역에서 당산역 바로 직전에 있는 역이라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매우 높아 지하철을 종종 놓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염창동이 끼고 있는 지하철은 9호선이 유일하지만 향후에 등촌역부터 목동역까지 갈 수 있는 강북 횡단선이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교통망 발표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서 최소 10년 정도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건 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넓은 공항대로가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는 바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염창동에서 강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교도 선택이 아주 용이한 편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이용을 위해서도 이렇게 성산대교를 넘을 수도 있고 월드컵대교를 넘어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가양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는 등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최고의 학군. 염창동은 서민들의 목동이라고 불릴 만큼 학구열이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목동의 학원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염창동 내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 순위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서민들의 학군지라고 이야기하면 노원, 중계동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의도 권역으로 출퇴근도 쉽게 하면서 학군까지 잡을 수 있는 중저가 지역은 염창동이 거의 유일합니다. 또 이렇게 뛰어난 학군을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자녀들의 통학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좁은 염창동 땅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여러 개 있다는 걸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 편리한 생활 환경. 어디로 가도 교통이 편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마트, 병원 같은 시설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원래는 증미역 앞에 이렇게 이마트도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개발 중이며 준공되는 시점에 다시 이마트가 입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마트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은편에 있는 NH농협타워가 완성되면서 이 건물 지하에 하나로마트가 입점했습니다. 꼭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홈플러스가 근방에 2개나 있는데 가양점, 강서점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관만 해도 모두 인근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업무타운들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식당과 병원 등의 상가도 발달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 한강 인접 지역. 아마 유튜브에서 염창동 아파트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한강뷰가 가능한 아파트로 보셨을 겁니다. 다만 여기가 한강의 남쪽이다 보니까 거실이 한강을 바라보게 되면 북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강뷰가 거실이 아닌 주방과 방에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강이 바로 앞에 인접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간단히 조깅을 할 때 이렇게 바로 한강으로 나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쪽에는 한강공원 부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피크닉을 가시려면 이렇게 양화 한강공원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한강공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구들이 있습니다. 자, 장점들을 빠르게 말씀드렸으니까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 단점, 난개발. 염창동은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주거보단 공업지역으로 먼저 발전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을 예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자동차 공업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 토지로 소규모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창동 안에는 이렇게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중형 규모 단지들은 곳곳에 보이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300세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이 신축, 대단지 위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염창동 지역은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점 2, 녹지 부족. 이렇게 난개발 형태이다 보니까 염창동 전체의 대지 안에 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현재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1990년대 개발이 진행된 아파트들인데 이 당시 용적률 규제인 300%를 거의 꽉 채워서 개발한 아파트다 보니까 녹지를 확보할 공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염창동 안에 있는 유일한 녹지는 증미산인데 이 증미산도 이름은 산이지만 그리 높지
높지 않은 동산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이 계속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점 3. 주차 공간. 전반적으로 난개발된 아파트이고 1990년대에 개발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가 편리한 아파트가 드문 편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5시에서 6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차량 이용은 거의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가 주차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방문자 주차를 아예 통제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주차가 편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장단점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염창동을 추천드리는 건 투기 수요의 유입이 적어서 그만큼 거품이 적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를 보셔도 6억 초반대부터 8억대까지 고르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값이 하락을 향할지 상승을 향할지 불투명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급매를 잡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급매는 언제나 정답이니까요.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급매 아파트는 극동 상록수 아파트입니다. 256세대의 소형단지 아파트이며 9호선 염창역까지 무려 도보 5분입니다. 초중고의 경우에는 모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군보다는 교통에 완전히 치중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창동 중에서도 주차 공간이 보통인 편입니다. 현재 5구 타입 방 3개짜리 매물이 7억에 나와 있습니다. 5구 타입의 종전 최고가는 8억 4,500만 원이며 이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18%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7억이라는 가격은 대략 2020년도의 가격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바로 옆에 위치한 태진한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356세대 규모로 극동 상록수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염창역까지 도보 5분으로 입지적인 조건은 극동 상록수와 약간 비슷한데 단지의 규모와 동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극동 상록수보다 평가가 더 좋은 편입니다. 현재 5구 타입의 방 3개짜리 매물이 7억으로 위와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층이 4층으로 종전의 탑층보다는 더 낮은 층의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5구 타입 종전 최고가는 8억 6,500만 원으로 20% 하락한 가격입니다. 단지의 규모가 큰 만큼 거래도 많고 금액도 조금 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억의 가격이 대략 20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아파트도 봤으니 학세권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염창 극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49세대의 소형 아파트로 염동초등학교, 염창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5구 타입 방 3개짜리 고층 매물이 7억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위에 두 아파트보다는 가격의 급매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최고가 대비해서는 16%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23년도 4월에는 6억 5천으로 실거래가 되었으며 22% 하락 거래였습니다. 전세 대비해서 이 아파트의 적정가는 6억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매물을 6억 중후반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적정가에 구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급매로 나온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염창동의 시세를 이끄는 대장 아파트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염창 동화 3차 아파트입니다. 570세대의 중위 규모의 아파트이고 이렇게 대중교통과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도로교통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염창동에서는 드물게 주차 공간도 여유로운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염창동의 단점을 상쇄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적은 염창동 안에서도 21년도, 22년도에는 이렇게 가격이 엄청난 상승 행진을 이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7억 중반대에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8억 1천만 원의 실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를 감안했을 때는 7억 중반대가 적정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매물이 고층인 점을 감안했을 때 7억 후반대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매물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급매로 나온 매물과 대장단지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6억 초반대에도 충분히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이쪽 지역의 아파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창동 안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이렇게 하나로 삼성 아파트와 벽산 늘푸른 아파트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아파트 모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염창동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매물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상승장과 하락장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나 급매를 찾는 노력을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